비스마르크였죠, 1차 세계대전. 맞나? 제가 역사를 띄엄띄엄 봐가지고. 그 비스마르크가 아마 녹화가 되고 있나? 되고 있구나. 비스마르크가 아마 그 당시에 뭐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양반 9차원 존재가 아니라 6차원 존재 천신계에서 열는 영웅급이고 한데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비스마르크 그 1차 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그 당시에 하사였나? 1차 세계대전 때? 하여튼 낮은 그 젊은 그냥 낮은 직급의 군인으로서 전쟁 1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시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계 통일을 하게끔 그걸 작업을 하죠. 히틀러가 히틀러가 작업을 하죠. 근데 히틀러가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히틀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제 같이 그냥 이게 평화롭게 사는 이게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히틀러가 부차원 존재가 내려와요. 그리고 천신계에서도 이제 그걸 갖다가 거기다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줘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좀 그렇게 되죠. 이게 나중에 이렇게 히틀러한테 맡겼다가는 큰일 났겠다 가지고 천신들이 히틀러에다 쏟아져진 에너지와 영감 그리고 인재들을 갖다가 다 틀어내요. 그 당시 이제 9차원 존재도 다 포기를 했죠, 히틀러는. 근데 뭐 그 양반 그 뜻대로 그게 또 안 되니까 그 집단 아무리 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집단이 이기주의로 돌아가면 그 집단의 힘에 의해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럼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 힘을 유지하려면 보통.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히틀러가 원래 유럽을 통일을 하면 아까 말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 네 나라만 먹어도 전 세계를 통일한 거랑 똑같아요. 이 네 나라만 통일을 해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독일이 거의 없었죠. 다 뺏겨가지고, 이제 거기 식민지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유럽을 통일시키게끔 만드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돼. 천신계에서도 버리죠. 이제 나중에. 근데 그 당시에 히틀러가 인종청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독일 게르만족인 순수 혈통의 계급화된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천신들이 다 이게 등을 돌렸어요, 독일에다가. 네, 그래서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나치도 그렇고 히틀러가 일본한테 많이 해요. 야, 우리 어려우니까 동맹국이니까 네가 러시아죠. 그 당시에 러시아가 일본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땅에서 북한 나선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너희가 러시아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거기서 러시아의 뒷배를 치면서 이렇게 와라. 우리는 이게 러시아 이쪽에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동으로 러시아를 쳐내갈 테니까 일본 니네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러시아를 이렇게 쳐내라가. 이게 예전에 히틀러도 소련 러시아를 만만치 않게 본 거 알았어요. 왜냐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하러 갔다가 거기서 폭망해가지고 이제 다 러시아 원정 잘못 가가지고 다 이게 망했잖아요. 러시아가 만만치 않은 국가라는 걸 알아요. 히틀러도. 그래서 양면 전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러시아가 만만치 않은 저거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도 러시아가 큰 역할을 못했나? 하여튼 그래 저건 했는데 일본 보고 러시아를 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이게 얘네들은 그 옛날부터 오다 노부나의 청사진이 이게 내려와요, 계보가 계속.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일본 제국의 그 꿈이 청사진이 어디냐면, 이 사람들은 저기 시베리아 별판은 몽골, 여기 시베리아 별판에는 얘네들은 거기 쓸모도 없는 땅, 농사도 못 지고 사람도 살지도 못하는 땅, 그걸 뭐 들어가냐. 얘네들이 탐나는 땅이 어디냐? 첫 번째 옛날에 명나라 땅, 그 중원, 그 풍요로운 땅을 먼저 얘들은 최고 갖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뭐 러시아 땅, 그 시베리아 거기 들어가봤자 사람이 살 데가 못 돼. 겨울은 겁나 춥고 막 동사도 뭐 제대로 질 수도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야. 일본 사람들이 딱 보니까 거기 정복해서 뭐해? 이게 딱 좋은데. 저기 나중에 식민지 되면 식민지 부려먹을 노예들도 많고 땅도 풍요로운 중국, 그 다음에 저기 인도, 옛날에 인도까지 가는 게 꿈이었거든, 일본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을 거쳐서 인도 차이나를 한번 받고 저기 인도까지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프랑스, 영국이 뭐 인도를 다 먹고 있었는데, 마침 히틀러가 이걸 갖다가 다 이게 저쪽에서 유럽을 엎어놓는 바람에 영국과 프랑스의 군인들이 다 이제 저기 자국으로 다 가버린 거야, 연합군 쪽으로. 거기 식민지에 있는 애들이. 그럼 어떻게 돼? 일본 애들이 보니까, 옛날 인도 차이나 반도고 중국이나 인도 차이나 반도나 인도 있잖아요. 인도 대 반도 이쪽이 다 텅텅 빈 거야. 군대가 없는 거야. 최소 병력만 넣고 다 히틀러가 지금 막으로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히틀러는 계속 이거를 얘네들은 일본 총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천황이 하는 게 아니라 총독이나 이제 이쪽에서 다 이런 전쟁에 대한 이제 모든 최고 이제 이런 작전 지휘를 다 거기서 내니까 일본 총독 이런 애들은 높은 애들한테 야 니네들 좀 러시아 뒤 좀 때리라고 하는데 러시아 뒤를 안 때리죠. 왜? 거기 땅 정복해봤자 뭐해? 그게 딱 때마침 이게 중국이나 인도차이나 반도나 인도네시아까지 다 먹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리고 인도는 육군보다도 해군이 전 세계, 그 당시에 해군이 전 세계의 최고의 전투력이 일본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미국 그 진주만 때 완전 폭망하죠. 거의 모든 태평양 패권을 다 완전히 다 싹 잃어버려요. 실질적으로. 일본이 진주만 사태 그때로 이제 그 세계 최고의 이제 해군 병력이에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얼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얼음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 북쪽으로는 배가 잘. 여기 밑에 딱딱한 데는 배들이 가기가 좋고 편해. 그리고 때마침 식민지들이 영국 식민지였고 이제 영국 식민지하고 프랑스 식민지들이죠. 유럽 식민지들이 이제 히틀러가 이제 저기서 유럽을 엎어보는데 군대 다 빼갔어. 텅텅 비었잖아. 그러면 오마이 땡큐죠.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그냥 쑥 들어간 거야, 그냥 얘네들이. 왜냐면 병력이 이제 다 빠져나갔으니까 할만하거든. 근데 러시아 그 시베리아 벌판 저거 몽골이나 고비 사막이나 시베리아 위에 있는 얼어붙은 땅 저거 정복해봤자 써먹을 데도 없어. 별로 살고 싶지도 않아 저기는. 근데 히틀러 이제 독일에서는 계속 이거를 그걸 해달라고 해요. 그 당시에 히틀러하고 나치에서는 어떤 그 수를 냈었냐면, 일본도 그때 먹어버리고 일본 유색 인종을 다 죽이려고 이미 프로젝트를 다 짜놨어요. 기밀문서를 다 태워봐가지고 아마 없을 거예요. 히틀러가 그 당시에 다들 연합군이 양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 수도가 베이징인가 아닌가? 베를린인가 베를린인가? 하여튼 독일의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에 히틀러가 자살을 한 거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때 히틀러가 자살을 안 해요. 히틀러는 도망을 쳐요. 그러면 그때 히틀러 그 죽은 그 시체는 뭐냐고.
보통 요즘도 그지만 뭐 김정은도 그렇고 뭐 이게 대부분 나라 대통령 되면 그게 비슷하게 암살 위험으로부터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클론을 한 보통 최하 3명에서 5명 정도 만들어요. 뭐 저기 그 당시에 아마 클론이 한 10명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히틀러. 왜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겁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게 저기 뭐냐 불만 세력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클론이 내가 알기로는 히틀러가 역사관 제일 많았을 거야. 또 히틀러하고 똑같은 클론이 10명이 넘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제일 비슷한 클론 한 명을 그 당시에 저기 이게 권총으로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히틀러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남미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그 동그라미 범위 아르헨티나 거기로 도망가요. 여기서 왜 동그라미 범위 아르헨티나 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에바 이 양반도 9차원 존재예요. 이 양반도 거기서 뭔 할 일이 있었는데 뜻대로 잘 안 됐지 이 양반도. 그게. 그 히틀러가 이제 거기가 어떤 뭐 아르헨티나가 여기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로 도망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이제 저기 처음엔 죽은 줄 알았어요 연합군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측근들을 갖다가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클론 히틀러의 클론이 겁나게 많고 그때 저기 권총에 자살한 게 클론이란 걸 알아내요. 이게 저기 아마 저기 영국하고 저기 영국 저기 첩보단체나 영국하고 저기 CIA나 백악관 쪽에는 기밀문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최고 그 저기 그런 걸 이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게 한번 폭로가 돼가지고 그 TV에도 그거 갖다 폭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문서를 본 사람이 히틀러가 그 당시 안 죽고 남미 아르헨티나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나중에 이제 저기 미국이 이제 알죠. 그 미국의 이제 특수부대 애들이 이제 바로 그걸 알아내자마자 저기 히틀러가 이제 그 큰 저택이 있어요. 이제 히틀러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히틀러 자식이 겁나게 많았거든. 자식들을 데리고 그 저택으로 가가지고 그 저택을 갖다가 포위를 해. 연합군들이 이제 저기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바로 그 직항로로 가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바로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그 대통령한테 해가지고 히틀러 거기 너 숨기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안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니까 잡아가라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아르헨티나 그 대통령도 알고 있었어. 히틀러가 자기 애나 저거.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쑥 들어가지고 저기 바로 그냥 공수부대들이 거기서 바로 낙하산 펼쳐가지고 그 저택을 에워싸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야 히틀러 나와라 안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까지 넌 다 죽는다 저택 너만 나오면 저기 하겠다. 그러니까 너 클론 보낼 생각 하지 말라고. 네 클론 겁나게 많은 거 알고 있다고. 이제 하니까 히틀러가 어쩔 수 없이 클론까지도 다 데리고 나가. 그래가지고 애들을 살려 하니까 자기 자식들은. 그리고 자식들은 안 건들고 이제 저기 연합군들이 히틀러랑 이제 그 클론이랑 거기에 있던 이제 참모급들 자기 그 측근들 애들을 싹 저기 이제 다 이제 저기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이제 저기 데려가죠. 근데 이 뉴스에는 이제 이게 기밀 문서에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게 국가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리 적의 수계라도 저게 예우를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 히틀러가 그 잡혀가고 오래 못 살아요. 아무리 대우를 잘 해줘도 거기 가면 자살은 않는데 거의 저기 뭐 우울증도 걸리고 히틀러가 나중에 그냥 화병을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화병으로 죽어요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화병으로 죽어 얼마 안 있다가. 대우는 잘 해주지만 그렇게 돌아가셔요. 바로 잡혀가. 그 당시에 히틀러가 저기 원래 이걸 적었는데 이 양반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아마 저기 나중에 이게 다 이야기를 해서 CIA하고 저기 백악관 이쪽에는 그 비밀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폭로를 했었어요 전에. 근데 사람들이 이게 폭로를 한 게 이게 진짜야 가짜 이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회자는 안 되는데 이제 저는 그게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폭로는 장면이 그 김문서 본 사람이 그걸 갖다가 폭로를 해요. 이런 저기 기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옛날에 히틀러가 저기 유색 인종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것까지 다 폭로를 해요. 그 기밀 분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이것까지는 폭로가 안 된 것 같은데, 원래 히틀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일본을 이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 일본을 이용하냐면 일본하고 동맹을, 어차피 나치하고 히틀러는 일본 애들 다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동맹을 맺기 전부터. 무섭죠? 근데 일본 애들은 아마 이게 모를 거예요. 일본 쪽에는 그런 문서가 없을 거예요. 일본 애들은 속죠. 그리고 원래 지금 히틀러가 어떤 식의 지금 시나리오를 했었냐면, 나중에 유럽을 점령하면서 이 최고 옛날 나폴레옹을 연구를 많이 해요. 이 나폴레옹이 잘 아다시피 러시아 원정 갔다가 거시기해버려 그냥. 그럼 자기도 러시아가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걸 알아. 저걸 먹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이제 스탈린이라는 그 도시에서 막히죠. 히틀러가, 독일군이.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뒤에서 러시아의 그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의 뒤를 먹으면서 얘네들이 와주기를 원했던 거야. 근데 일본이 안 가. 왜? 척박한 싫어. 우리는 따뜻하고 농사가 잘 되고 열대 우림이 있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노예로 쓸 수 있는 식민지 국민들이 많은 중국 대륙과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을 갖다 우린 먹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서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다 섬나라 국가잖아요. 인도네시아 태평양 일대에 거기 쪽을 다 남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까지 다 먹고 싶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호주까지도 거의 먹을 뻔했다. 호주까지 먹었나? 이게 아마 거의 호주고 뉴질랜드 이제 여기까지 다 먹으려고 얘네들은 이쪽으로 이제 청사진한 거야. 왜냐면 이쪽에 옛날 식민지, 영국, 프랑스 식민지 애들이 다 자기 자국으로 들어가면서 텅텅 빈 거야. 군대가 없어서. 가면 그냥 그냥 주워 먹으면서 가는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러시아도 이쪽도 텅텅 비긴 했는데 저 땅을 먹기가 싫은 거야. 저 시베리아 얼어붙은 땅 저 어디다 갔어 먹기가 싫은 거야 일본 애들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야 우리 좀 도와달라고. 저기 니네들이 거기 러시아 뒤쪽 좀 때려달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 모르는 대로 방관하고 자기네들 원하는 땅 쪽으로 이제 가요. 그 일본이 해군이 그때 최강국이었어. 세계 최강국. 그러면 최강국인데 이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려면 해군의 병력이 써먹을 수가 없어. 무슨 소리냐고. 저기 위에 북극해 있잖아. 북극해로요. 그 당시에 가면 땅이 얼어붙어가지고 못 가. 일본군도 다 얼어 뒤져 거기 가면. 그러면 최고 해군의 병력으로 최고 정복하기 좋고 좋은 땅을 섞어놓은 게 뭐냐면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그리고 그 뉴질랜드, 요 태평양 일대, 인도네시아 일대를 다 먹는 게 얘네들한테는 제일 쉬워. 왜냐 해군 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바다에서 싸우면 나머지는 쉽게 먹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식민 국가 애들이 다 그 히틀러 막으로 유럽으로 다 들어갔어, 군대가. 얼마나 좋아, 안 좋아? 겁나게 좋죠. 그래서 어쨌을까?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계속 이거를 보내요. 밀서를 갖다가 그 정보를 계속 보내요. 야, 니들 그러지 말고 좀 이게 보내달라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히틀러가 일본을 먹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였어요. 그 당시에 일본하고 처음부터 동맹을 맺은 이유가 일본도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다 일본 사람까지도 다 유색인종은 다 학살을 하려고 이미 다 계획을 다 세워놨었어요. 무섭죠? 그래서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으면 나중에 자기네 히틀러가 보니까 나중에 나폴레옹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러시아를 못 먹으면, 소련을 못 먹으면, 그러면 뒤쪽에서 누군가 때려줬으면 고마워. 그게 일본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저기 한반도가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워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해상전에서 저기 일본이 이기면서 급부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으면 일본 애들이 러시아의 소련의 그 국경선을 때리면 소련 애들이 이제 전선이 양면으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쉽게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스탈린 그쪽에서 이제 안 막히고 이제 저기 모스크바까지 싹 밀면 수도까지 먹으면 뭐 거의 그 당시에는 전쟁이 끝났다고 봐야 하니까. 근데 일본이 안 먹어. 근데 일본이 이거를 그 히틀러의 속 사정을 알고 저기 그걸 그쪽으로 안 간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싸우기가 싫은 거야. 거기 땅을 얻기가 싫은 거야. 정보 가려면 기름지고 좋은 땅 저쪽에 지금 병력이 빈 땅을 먹기 어차피 뭐 러시아도 뵙겠는데 정복해봤자 얼어붙은 땅 시베리아 벌판 그거 뭐 얻어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어 그거. 일본의 입장은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전선을 밀고 안 나가죠. 끝까지 히틀러가 그걸 해요. 이게 러시아를 밀어야 하는데 이게 소련을 밀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일본 이제 하더라고 하니까. 근데 원래 히틀러가 동맹을 맺으냐면 러시아하고 이거 양동 작전을 해서 러시아를 같이 이제 해가지고 러시아를 먹는 거예요. 그 양동 작전이 밀고 나가면 자기네 모스크바를 먹고 이제 일본이 안쪽으로 어느 선까지 뭐 몽골까지 바이칼까지 들어오든지 아니 우랄 산맥까지 들어오든지 최소한 우랄 산맥까지는 못 들어와도 바이칼호에서 우랄 산맥 그 중간까지는 일본의 군대가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히틀러도. 그러면 자기네들은 우랄 산맥이 이게 이제 거의 국경선 같으니까 뭐 이제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와 우랄 산맥 안쪽은 이제 싹 먹는 거야. 그러면 일본군이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본군이 얼어붙은 그 시베리아 땅으로 보급로가 굉장히 긴 상태잖아요. 근데 일본의 특징이 뭐냐? 해군이 강국이야. 자, 옛날 일본 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군이 첫 번째 강하고 그 다음에 공군이 강해요. 왜냐면 배에서 이게 비행기에 뜨면서 2차 대전쟁 진주만 습격할 때 그게 다 비행기로 다 습격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의 주력이 뭔가요? 전차부대. 전격전에 전차부대가 있죠. 그래서 그때 히틀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은 해군이 강하고, 공군이 어차피 다 바다 쪽에 있으니까, 일본에 또 탱크가 있었는데, 탱크가 독일의 탱크보다 훨씬 약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 탱크하고 독일 탱크하고 다 그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다 히틀러가 이미 마쳤어요. 만약에 일본의 탱크 부대와 독일의 탱크 부대가 붙으면 일본의 탱크 부대가 그냥 종이 조각을 그냥 빵꾸가 그냥 나버려요. 왜냐면 독일 탱크가 장갑이 더 두껍고 더 단단하고 더 기동력이나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어차피 일본은 해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가 러시아 내륙으로 그러면 보병 부대들이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바이칼호 그 중간 정도까지 얘네들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맹을 깨고 바로 히틀러가 군을 습격을 하고 거기다 이제 대파를 시키고 어차피 히틀러는 자기가 있어요. 전차 부대들끼리 이게 붙으면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히틀러가 큰 게 이게 착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공군 병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탱크나 이게 자주포나 탱크 이런 화포 부대는 천적이 뭐냐? 헬리콥터 비행기예요. 그냥 무조건 두드려 맞아야 돼. 근데 일본이 탱크 부대는 약한데 공군력이 강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위에서 폭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탱크로 비행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뭐 탱크에 있는 무슨 기관총으로 뜯어보면 그 위협 사격 정도는 되지 실질적으로 격추는 거의 못 시켜요, 그거로. 저도 그걸 쏴봤기 때문에 거의 안 맞아요. 만약에 그때 붙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히틀러는 이게 자기네들이 전차부대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그걸 갖다가 제압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 일본을 거기서 격파를 하고 바로 거기 한반도 해가지고
저기 일본 본토까지 바로 밀고 나가는 게 시나리오였어요. 나치의 원래 시나리오가. 무섭죠? 원래 저기 자기가 먹을 동지를 저기 그 동맹군을 갖다가 처음부터 정복하고 학살을 인종 청소를 할 대상으로 그걸 갖다가 보고 이미 시작을 해보는. 근데 이게 독일 사람들은 아느냐 몰랐어요. 독일 사람들이나 독일 군 뭐 장군급들은 다 장군들은 그냥 동맹군이라고 일본 사람들 친화적으로 했는데 위에 있는 나치의 당 간부와 소수 당 간부와 저기 히틀러를 기반으로 해서 측근들하고 이제 그 참모진하고 이게 우리나라 따지자면 이게 군단장급 이상 사람들은 다 알아. 3스타급 이상들은 그걸 다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그 현장에 있는 사단장급들까지는 그거 안 가르쳐고 보통 이제 군단장급까지는 3스타까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무섭죠? 이미 그래서 처음부터 동맹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일본을 갖다가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 그걸 몰라. 근데 어떻게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이제 걔네들, 저기, 히틀러, 독일의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가죠. 근데 어차피 뭐, 저기, 미국한테 다 패망을 하죠, 결론은. 하여튼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히틀러가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계를 통일을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나폴레옹이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히틀러예요. 이거 배터리가 다 돼가네. 한번 이거를 정확히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각조각 부서진 여러 가지 역사의 파편들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자, 오늘은 원래 룸면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 전모를 좀 차원계까지 여러 개를 이렇게 차원계까지 이렇게 봐서 한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